지민아, 피크닉 한잔해. 쭉 들이켜. 한잔해. 맛있죠? 한잔해. 자, 보세요. 네. 41번 봐봐. 42번. 자, 점 P가 2x-y-4 이꼴 제로 위를 움직이는데 A가 2,4고요. 그 P를 이은 AP를 1대2로 내분하는 Q를 한번 구해보세요. Q의 자체 방정식 구해보세요 라고 지금 문제 시킵니다. 잘 봐. 자, P가 이 방정식 위의 점이야. 그래서 P라고 하는 녀석을 A, B라고 잡아. 그럼 그들은 A, B가 그냥 A, B가 아니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 B다 보니까 반드시 위의 점을 잡으면 반드시 대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나 지금 뭐 한 거야 얘들아? P가 있는데 그 P가 여기 위에 점이고 A가 있고 A는 정해져 있고 그럼 P가 움직이면 당연히 AP 자체도 AP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건데 그들을 1대1로 내분하는 Q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Q를 구해보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P가 어떤 P라고? 이걸 만족시키는 P라고. 그럼 얘들아 A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Q를 잡아볼게. 그럼 Q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X,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X, Y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근데 Q는 어떤 X, Y냐면 X라고 하는 이 좌표가 3분의 1 곱하기 P의 좌표 2 곱하기 A의 좌표 그 다음에 Y가 3분의 이러한 좌표를 만족시키는 X, Y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P가 A, B고 A가 있는데 A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은 언제나 이렇게 생긴다. 됐니?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라고?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따라서 3x-4가 A가 될 것이고 3y-8이 B가 되겠지. 내가 찾아낸 결과에 의하면 이거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걸 그냥 쓴 거죠.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을 써보니까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지. 근데 AB는 어떤 AB라고? 이걸 만족시키는 AB라고. 따라서 집어넣으세요. 대입해 A자리 2배에 3x-4 빼기 B자리에 3y-8 빼기 4 이꼴 0.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게 그냥 Q라고 하는 녀석이 이루어내는 자치의 방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6x-8 3y 더하기 8 빼기 4 그러니까 6x-3y 빼기 4 이꼴 0. 이게 그 Q들이 이루어내는 자치의 방정식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P는 2x-y-4 이꼴 0 라고 하는 방정식 위의 점이다 보니까 그 P라고 하는 녀석을 A, B로 잡는 거야. 근데 선생님도 잘 봐. 앞으로 있잖아. 모든 자체의 방정식은 이렇게 푼다고. 맨 처음에 주어지는 P가 이러한 직선 위에 점이면 대입하는 수식이 직선이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원으로 나와 있으면 대입했으면 원으로 나왔을 거야. 이게 만약에 2차 함수면 대입하면 2차 함수 수식을 만족시킨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야. 뭐 내분이든 외분이든 중점이든 뭐 어쩌든 저쩌든 그걸 써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을 XY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야 돼. 그럼 바꾸려면 기존 어쨌든 이렇게 딱 체인으로 딱 X하고 A에 대해 식 세우고 Y하고 B에 대해 시키는 대로 식을 세워. 그럼 그 X, Y를 일반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식은 이거밖에 없다고.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된다고. 대입을.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끝이에요. 3x-4가 A고
3i 마이너스 8이 b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런 수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걸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도형의 방정식을 내가 xy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버린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됐나요? 됐니? 어렵지 않아. 모든 자체의 방정식은 다 이렇게 풀어요. 아까 푼 문제처럼 시키는 대로 했더니 PA제곱 빼기 PB제곱이 3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냥 수식 자체가 나와버리는 문제 말고 여러 가지의 어떤 뭐 관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체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앞으로 볼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딱 필기하시고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한번 따라 써보세요. 됐지? 자, 그 다음에 44번. 자, 2점 A 2,4 B 4,1 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 방정식이라고 하면 얘들아 얘네가 두 가지 풀이가 있다. PA라고 하는 녀석이랑 PB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P라고 하는 녀석을 A, B로 잡은 다음에 이 방정식을 써서 걔를 그냥 X, Y로 일반화시키면 이 문제 끝입니다. 이해돼요? 그냥 어쨌든 간에 해당하는 이 수식을 만족시키는 A, B를 세우면 끝인 거야 그냥 얘는. P를 시작할 때 X, Y로 두면 안 됐던 거죠. 돼요. 그건 뭐죠? 이 과정을 생략하는 거죠. 익숙해지면 생략해도 상관없죠. 이해돼요? 근데 처음부터 X, Y로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를 볼 때 이거 X, Y로 잡잖아. 이것도 X, Y로 잡잖아. 그러면 문제가 충돌해. 그러니까 니네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머릿속에 이미 한 7, 8가지 무기가 있어. 이 새끼 이거구나. 2번이구나. 이건 6번 유형이구나. 이게 되는 사람이면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냥 정석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일반 특정한 점을 잡으시고 그걸 일반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X, Y를 잡게 되면은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이런 아주 그냥 이런 쉬운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조금만 복잡해지면 문자 같은 것이 중복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헤매게 됩니다. 지금 알겠죠? 선생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의 깊은 뜻이 아니야. 수학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얘들아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고 하는 수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AB의 수직 이등분선 그 자체가 자치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P들이야. 끝입니다. 왜? 이게 P가 돼버리면은 언제나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 관계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그냥 수직 이등분선 자체를 구해버리면 그게 이 문제 답이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맨날 물어보지. 뭐가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알겠니? 됐니? 자, 수상은 좀 지겨우니까 함수 한번 들렀다 봅시다. 똑띠 피서. 자, 참고로 친구들 저기 뭐야? 큰일 났다. 네? 큰일 났어. 왜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 아니 81페이지거든. 독기 81페이지. 근데 이게 한 바닥 갖고 될 양이 아니야. 아이고. 뒤에 더 있지 않을까요? 한 바닥에. 뒤에 더 있긴. 그럼 역함수와 확성함수가 있긴 한데 사실 함수만 갖고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책 같은 거나 옆에 80페이지에 있는 이 여분까지 활용해서 반바닥, 왜냐면 275번을 딱 보니까 문제가 쉽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봐봐. 이게 275번이지. 이렇게 돼 있지.
우리 이거는 솔직히 문제가 여기 나와있다 쳐. 이건 여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피타고라스 한 번만 쓰면 끝이거든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 바닥까지 활용해서 깨알같이 쓰세요. 알겠죠? 됐니? 이해돼요? 예. 자, 개념은 얘들아, 개념 수업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것도 가르치는 사람 성향이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들어갔더니 야, 너 왜 필기 안 해? 이렇게 하면은 누구 선생님은 필기하지 말라던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 스타일이야.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개념 수업만큼은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물론 머리로 이해를 하고 써야지. 그러니까 칠판을 복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니네가 느끼는 그 순간순간들을 메모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혼자 복습을 할 때 그게 니한테 도움이 돼. 특히 개념 같은 건 다 써야 됩니다. 알겠어? 자, 함수 봅시다. 자,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얘들아, 함수 아예 기억이 잘 안 난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솔직한 거 좋은 거지. 뭐야? 남 아니야? 손 안 드신 분은 뭐 잘 하나 지금? 뒤에 문제 풀려면 다 잘 풀겠네? 자, 보세요. 윤아, 이렇게 크게 쓰면 안 돼. 작게 써. 제목이라서? 자, 대응. 자, 보세요. 함수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전에 이 대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선생님은 다음 같은 이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볼게. 어떤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좀 길다랗게 그릴 거예요. 집합 두 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들 사이의 원소가 보이게끔 내 눈가를 이렇게 씁니다. 됐니? 그럼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소 하나를 어떤 집합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 혹은 B라고 하는 집합에서 A라고 하는 집합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원소에서 원소로 이렇게 짝짓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A에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냥 A의 원소 2가 B의 원소 6으로 대응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대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 집합의 원소에서 집합의 원소로 짝짓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별로 함수하고 연관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냥 우리가 자 생각을 해봐. 방금까지 평면좌표를 배워봤지만 사실은 중경이 아닌 친구들은 이 함수라고 하는 단어를 할 때쯤에는 집합과 명제를 거쳐 이 단어를 본다. 그럼 이제 집합을 먼저 배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자, 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까지는 그냥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되는 거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뭐냐면 함수의 종류에 대해 배운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차 함수가 뭔지 2차 함수가 뭔지 그 함수라고 하는 그 종류에 대해서 먼저 배운 거고, 지금 이 단원부터는 함수라고 하는 1차, 2차 상관없어. 뭐 지수, 로그, 삼각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함수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보편적인 특징에 대해 배운 거예요. 그럼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 좀 더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도대체 함수가 무엇인지. 근데 그 엄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집합을 배웠더니 벤 다이어그램에서 집합 두 개를 딱 그려놓고 원소하고 원소를 이렇게 짝지어주는 이걸 갖다가 우리 대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집합에서 집합으로 대응을 시켜주는 방식에는 너무나 많은 방식이 있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대응이란 말이에요. 물론 수학에서 별로 유의미한 대응은 아닙니다.
어쨌든 얘도 대응이야. 내 마음이잖아. 1이라고 하는 거는 짝을 안 지어줬고요. 2는 4하고 6으로 짝을 지어줬고요. 3은 5로 짝이 지어줬어. 내 마음 아니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러한 대응 중에서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특정한 규칙을 만족시키는 대응의 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1차, 2차 뿐만이 아니고 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앞으로 집합과 집합 사이에 어떤 특정한 규칙을 만족시키는 대응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특정한 규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집합에서 B라고 하는 집합으로 대응을 시킬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써줍니다. 명제에서 A이면 B다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함수에서는 대응이다라고 말을 쓰는 거고요. 앞에 땅땅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F 땅땅.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건 뭐예요? A라고 하는 집합에서 B라고 하는 집합으로 대응을 시킬 거예요 라고 방향을 정해주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나는 B라고 하는 집합에서 A라고 하는 집합으로 대응을 시켜줄 거예요 라고 해도 상관없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G라고 하는 건 뭔데? 새로운 집합을 가지고 와서 A에서 C로 대응이 돼요. 이런 게 뭐예요? 그냥 함수라고. 어쨌든 함수라고 하는 아이를 정의시키려면 집합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집합 두 개를 필요해가지고 출발하는 집합이 있을 것이고 그걸 화살표 옆에 쓰고 출발 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살표를 받는 집합이 있을 것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화살표 옆에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이러한 상황일 때 A의 각 원소가 B의 원소로 한 번씩만 대응될 때 우리는 그 대응을 함수 F 라고 한다. 이게 함수의 정확한 엄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A의 각 원소가 B의 원소가 한 번씩만 대응될 때 그 대응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불러주겠습니다. A의 원소가 방향이 있는 거죠. A의 원소가 B의 원소로 대응이 될 때는 A 화살표 B 그리고 그 새끼의 이름 F 그리고 이 새끼 옆에 뭔가 수학적 기호 F에 대한 정의 콜론 붙여야죠. 땡땅. 이해돼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이게 또 이제 또 한국말이 또 제일 맞은 게 한국말을 좀 파헤쳐봐야 됩니다. 각이 있어. 각이 제일 중요해요. 각 원소라는 거는 자 중필 분량이라 그래. 아무튼 각 원소라는 건 뭐지? 빠짐이 없다. 각이라는 말은 빠짐없이 모든 각각의 모든. 그리고 한 번씩만 되는 거야. 한 번씩. 그 말은 뭐지? 이러한 상황, 자 얘들아, 이거는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의 대응 방식이 아닌 거야. 이해돼요? 왜 아닐까요? 일단 첫 번째로 1은 이렇게 보잖아. 자 이렇게 갖다 치자. 그러면 봐봐. A에서 B로 대응이 되는 이때는 함수라고 불러줄 수가 없다고. 왜 안 될까요? 방향이 제각각이라서? 근데 2랑 4는 뭐 어떻게
지금 저게 함수냐고요? 이 방향 A에서 B로 대응이 되는 요 방식에서 우리는 이 아이를 함수라 불러줄 수 있겠느냐? 아니요. 함수는 대응의 한 종류라 그랬어. 그럼 이러한 대응을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줄 수 있는 대응이냐? 아니요. 왜 아니죠? 2가 지금 두 개. 그렇지. 2가 두 번 났다는 거야. 이해돼? 2라고 하는 녀석은 4로도 6으로도 대응이 갔어요.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돼? 됐죠? 그럼 얘들아 이거 함수 맞아? 맞아요. 이거 함수 맞아요. 왜? 이거 함수 맞아. B에서 A로 가는 건 함수라고 불러줄 수 있는 대응이야. 자, 내가 얘들아 잘 개념을 지금부터 잘 잡아야 돼. B에서 A로 가는 대응은 함수라고 불러줄 수 있는 대응입니다. 자, 함수라고 불러주려면은 제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출발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대응되면 돼. 그게 끝이야. 출발하는 집합에서의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가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 새끼는 겹치는데요? 아무 상관없어. 정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해돼? 그럼 이쪽 방향의 대응을 함수가 맞다 아니다? 아니야. 왜 아니지? 이 때문에 안 된다. 이 때문에. 이해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함수는 뭐다? 아, 대응이네. 대응의 한 종류다. 됐나요? 자, 그럼 그때 함수가 뭔지는 봤으니까 이 기호에 대해서 좀 뜯어보자. 자, 이러한 함수가 있자. 이렇게 쓰여지는 순간 이제 이 새끼는 함수인 거야. 이 규칙을 만족해버린 거야 이미. 이런 걸 만족할 때 이렇게 씁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어쨌든 간에 뭘 만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A의 원소가 B의 원소로 한 번씩만 대응되고 있다는 걸 만족시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F라고 불러주기로 다 같이 약속한 상황이야. 이해돼? 아, 지인이 오늘 빠져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진짜 왜 빠진 거예요? 가족 행사가 있대요. 아. 뭐야, 누나? 왜 빠진 거야? 진이 가족 행사 못 때문에. 근데 진이도 몰랐던 것 같은데 저보고 이따 보자 이러면서 헤어졌어. 그래? 유리는 알 거 그러게 아니야? 아까 몇 시까지 빨리 왔냐고 텔레파시 보내봐. 빨리. 텔레파시 보내봐. 근데 둘이 레알 뉴런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혈내근이나 그래. 자, 보세요. 마이너스야. 자, 보세요. 네. 무슨 마이너스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요? 자, 봐봐. 네. 자,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이 A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출발하는 이 A 자리에 있는 그 집합의 한국말이 뭐라고?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역, 그 운선역처럼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 역입니다.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 한자지는 아닌 것 같아. 대충 맞다고 해. 봐봐. 그 다음에 B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합을 무슨 역? 자, 지민아 무슨 역? 치역, 공역, 옹역. 그럼 수역은 뭐지? 대응된. 자, B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들아, 여기 봐봐. 그럼 공역과 치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만 나와 있을 때 절대적인 관계가 아닌 거야.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이거 봐봐. 친구들 봐봐. 이거 말이지. 만약에 말이죠.
얘가 없다고 쳐. 많이 얘가 없다고 쳐. 많이 없다고 쳐봐. 그러니까 1, 2, 3, 2, 4, 5, 7에 대응이 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럼 이쪽 방향으로도 함수라고 부를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쪽 방향의 대응에서는 정의역이 A고 공역이 B인 거고요. 이쪽 방향의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B인 거고 공역이 A인 거야. 내가 지금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정의역하고 공역이 무슨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아. 애들이. 고정된 게 아니고 그 집합이라고 하는 게 넌 태어날 때부터 정의역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집합은 그냥 집합일 뿐이야. 그런데 내가 대응이라는 걸 지켜줄 건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화살표를 받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상대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서연이는 지금 내 앞에 있지만 서연이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뭐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내 앞에 네가 있지만 네 앞에 내가 있잖아. 약간 화자랑 정자 같은 그럼 느낌. 만으로 하면 안 그렇지. 되나? 뭐라고? 만으로 하면 만? 내 앞에 네가 있지만 아무튼 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할 때 있잖아요. 깊게 들어가면 말이 다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해됐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A, B를 썼지만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이야기할 때는 라지 X를 쓰고요. 공역을 이야기할 때는 라지 Y를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미지수를 차용합니다. 이런 미지수를 빌려온다고. 내가 자꾸 또 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따가 역함수 같은 걸 배울 때는 선생님 왜 저기 Y인데 왜 대응을 시킬 수 있어? 이지랄 해버린다고. Y에서 X를 어떻게 대응이 될 수 있어? 이지랄 해버린다니까? 이 집합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건 집합일 뿐이야. 대응을 시키는 그 역할이 정의역인 거고 문자에 X라고 하는 문자의 정의역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Y라고 하는 문자의 공역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해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지민이가 복지 했을 때 그 치는 뭐냐? 그 치는 뭐냐? 그치?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치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치역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집합이기 때문에. 치역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얘들아. F,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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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자, 이게 치역의 정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채원아,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기호가 와닿아야 돼. 정의역에 포함된 그 원소. 원소를 뽑아다가. 예. 집합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걸 뭐라고 해야지? 받는 애. FX 안에 대입을 해요. 자, 그래서 Y가 나와요. 애들, 선생님, 참 미안. 잠깐, 내 잘못이야. 자, 보세요. 다시. 자, 이거를 먼저 보여줄게. 자, X라고 하는 집합과 Y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 집합을 대표하는 문자를 내가 스몰 x라고 쓸 거예요. 이해돼? 이 집합을 대표하는 문자를 내가 스몰 y라고 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어떤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이 됩니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관계, 이러한 대응 방식을 따르라는 거지, 그치? 그 새끼의 이름을 우리는 f라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x가 여기 있는 어떠한 특정한 y, 뭐 2라고 하는 녀석으로 같다고 쳐보자. x3가 y2로 같다고 해보자고. 이해돼요? 그럼 이러한 대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y2를 fx3입니다 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대응, 즉 대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f를 따라서 x3를 f의 규칙에 집어넣었더니 y2가 됩니다. y2로 대응이 일어났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니네가 얘들아 잘 봐.
기존에 배웠던 y는 2에 아까 x 플러스 1이 있었다 쳐보자. 그럼 여기에 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들아 여기 3 대입하면 뭐야? 라고 하면 니네 다 뭐라 할 거야? 3은 대입하면은 4가 나오지 그지? 그럼 여기 위에 3,4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사실은 이 아이는 어떠한 집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에 실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실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대응시키는 방식이 x 플러스 1인 거야. 그럼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로 대응되겠니? 4로 대응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돼요? 우리가 늘 해왔던 것들이 사실 집합에서 집합으로 대응이 되는 그러한 관계였던 거야. 그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x3가 y3로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걸 순서상으로 x3, y3입니다. x3, y2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러한 대응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F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이 대응을 점을 한번 찍어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그럼 이 지랄을 계속 점을 찍어? 그럼 결국 우리 눈에 뭐가 보이겠니? 그 F의 그래프가 보이는 거야. 일단 얘기할 거야. 자, 이해돼? 지민아, 어디 봐? 이해돼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치역이라고 하는 말대사 한번 이해해보자. 자, 초집중해, 초집중. 오늘은 지금은 딴 생각 하면 안 돼. 왜? 왜 안 되냐면 말이죠. 두 번 설명하니까 싫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내가 한 번 설명할 때 130%의 힘을 쏟아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모든 에너지를 쏟아 설명하는데 딴 생각해가지고 쌤 근데 정의역이 뭐예요? 이지랄 해버리면 이제 나는 하기가 싫단 말이야. 선생님 왜가 왜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은 x인데 왜 y에서 x 이렇게 대응이 돼요? 이지랄 해버리면 이제 하기가 싫어요. 치우기랑 뭐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잘 봐. 그럼 이 아이의 말뜻을 이해해 볼까요? 잘 봐. 정역의 원소 중에 x가 있습니다. 모든 x를 갖다가 다 대응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 y들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써도 되잖아. fx라 써도 되잖아.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 그 fx들만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돼? 집합의 관계에서 이런 집합의 관계에서 f는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x는 x고 y는 y인데 fx들만 모아놓은 즉 대응에 의해 선택받은 아이들만 모아놓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집합일 거 아니야. 우리 중경반이라고 하는 반이 있지만 뭐 이렇게 분류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남학생과 여학생, 뭐 또는 안경 끼는 애하고 안경 벗은 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럼 그러한 어떤 얘네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력이라고 하는 그 집합 중에 선택을 받은, 즉 대응을 받은 아이들만 모아서 집합을 새롭게 정의하자 이거야. 그걸 우리는 치역이라 하고 한국말로는 함수값들의 모임. 함수값 집합이야. 함수값 집합. 함수값들로만 집합을 짜. 그게 치역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반드시 치역이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공력의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력은 얘들아 아까 보시다시피
특정한 규칙이라는 것에는 정의역의 제약이 걸려 있는 거지 공력에는 사실상 제약이 안 걸려 있어요. 공력은요 선택 안 받는 애들이 존재해도 돼요. 이해돼? 이해됐니? 선택 받은 아이들만 있어도 된다. 누군가는 또 여러 번 선택받아도 된다고. 중요한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빠짐없이 공력에 있는 원소로 한 번씩만 대응이 된다 이겁니다. 단순히.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자, 졸라 중요하다. 네 번째. 함수의 그래프. 여기서 쓸 내용 많을까요? 개 많아요. 개 많아요. 자, 참고로 참고로 11번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제 4번인데 안 됐어 그거. 안 됐어. 안 됐어. 아 너무. 자 보세요. 자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얘네가 대충 찍찍 그렸잖아요. 그치? 그럼 사실 함수의 그래프를 또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그래프는 뭐냐면 자, 참고로 서술형 1번에 뭐 정의를 쓰시오 뭐 이런 거 진짜 굉장히 단골 문제다. 학교 불문.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뭔 말일까요? x는 정의역의 원소이고 y라고 하는 녀석은 fx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그 x, y라고 하는 점들을 모조리 다 찍어. 그럼 니네 눈가에는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됐습니까? 자, 얘들아 이거 보세요.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의역은 x바 x는 3 이하의 뭐라 그럴까? 자연수. 그리고 y는 모든 실수야. 여기서 말하는 y는 공력입니다. 그런데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fx는 3x라고 정의합시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 집합은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집합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문제를 니네가 함수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어디서 어디로 대응이 되는 함수인 건지 반드시 그게 정보의 조건 속에 드러나 있게 된다. 이해돼요? 자, fx는 4x라고 하는 수식을 만족시키고 x에서 y로 대응이 된다. 그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럼 니는 어떻게 할 거야? 잘 보세요. 자, x축, y축이 있어요. 그래프는 뭘 만족시킨다고? fx를 만족시키는 x, y를 점으로 찍으면 1은 어디로 대응이 되겠냐? 1은 3으로 대응이 되겠지. 2는 3은 이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해돼요?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들아 무조건적인 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끈한 이러한 곡선이나 이런 직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의역의 원소가 애초에 3개밖에 없으니까 점이 3개 찍히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야. x, y이기 때문에 x의 개수가 그러니까 정의역이 유한집합이 되어버리면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반드시 함수의 그래프도 점점점으로 유한계 점으로 표현된다. 이해돼요? 됐니? 그럼 얘들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자, 실전에서는 다음처럼 실전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그냥 fx는 2x제곱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막 나와 있어. 뭐 특별한 언급 없이.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 그러면 그 정의역과 공역을 모든 실수 취급합니다. 모든 실수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들을 그림을 그렸을 때 자,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그렸어. 맞니? 맞아요? 이 좌표 평면을 바라볼 때 X축을 정의역으로 보셔야 돼요. Y축을 공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잘 봐. 우리가 정의역에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수식에 의하면 5로 대응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을 좌표 평면에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눈에 보이게 2차원으로 표현한 거죠. 이해돼요? 그럼 얘들아 봐봐. 축이라고 하는 건 정의역, 축이라고 하는 건 공역인데 좌표 평면 위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위에 점이라고 하는 게 축 포함 점이라고 하는 게 찍혀버리면 점이 존재한다 이꼴 대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응이 일어난 거예요. 서영아 화이팅! 이해돼? 그럼 잘 봐. 잘 봐 얘들아. 니네가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려왔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이 아이들만 봤을 때도 사실 치역 같은 걸 볼 줄 알아야 돼. 치역. 치역은 여기서 잘 봐. 이 점에 y값을 1, 이 점에 y값을 1, 이 점에 y값을 1거, 이 점에 y값을 1, 이 점에 y값을 1.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들을 다 모아. 이게 치역이야. 이해돼요? 그래프가 그려진 녀석들을 y축으로 쫙 밀어. 그걸 읽으면 그게 치역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치역은? 치역은 보통 y를 씁니다. y는 3 이상인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x 쓰면 안 되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x, y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치역을 읽으세요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그 치역은 그 그래프가 대응된 녀석의 y 값들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만약에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애가 있어요. 자, 얘들 이렇게 그려진 애가 있어요. 자, 이거 정의역 뭐예요? 모든 실수. 이거 공역 뭐예요? 모든 실수. 치역 뭐죠?
이 함수의 치역 뭐지? 모든 실수. 왜? 직선은 위아래로 쭉 뻗어질 거니까 점이 찍히는 아이들이 영원히 펼쳐질 거 아니야. 그들의 y좌표를 읽는 거야. 모든 실수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런 거. 그래서 읽어봐. 이거 치역 뭐예요? 실 이하인 실수.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조금 난이도 조금 올렸어. 자, 이거 정의형 뭐예요? 자, 점이 찍혀 있는 녀석만 봐야 돼. 점이 안 찍혀 있으면 정의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의형 뭐예요? 양, 영보다 크다. 그러니까 양수. 이해돼? 정의형 뭐라고? 양수인 거야. 그래프가 이 지랄로 그려져 있으면 정의형이 양수였던 거야. 아, 보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알겠어? 시험 뭐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된 거는 이걸 이제 니네 아직 안 배운 건 아니지. 정근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뚫는 건 아니. 뚫었으면 내가 뚫게 그렸을 거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췄다는 거는 이거는 영원히 닿지 않는다는 수학적 기호예요. 이것도. 자, 아무튼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초과 내가 뭐라 했지 방금? 이상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이해됐죠? 대충 하나 들으세요. 자, 봐봐. 공력 뭐예요? 라고 하면 사실상 정의역, 공력, 치역 이 삼형제 중에 공력이 제일 쩔이야. 공력은 그냥 갖다 붙이면 돼. 공력 뭐예요? 라고 하면 사실 몰라요. 왜 모르지? 마이너스 3보다 큰 이 집합을 포함한 모든 집합이면 다 돼 사실. 공력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뭐예요? 딱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력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공력에 대한 정보를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암묵적으로 모든 실수라고 안 남아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공력이 중요했으면 정확한 공력의 집합을 줬을 겁니다. 이해돼요? 공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 공력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건지 뭐 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건 뭐지?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치역이라고 하는 걸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으려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큰 값이 그것보다 큰, 뭔 말인지 알죠? 그건 안 돼. 근데 더 밑에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돼? 이해돼 안 돼? 됐죠? 되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하나만 더 하고 시작할게. 참고로 반도 못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니네 다 잘 알 겁니다. 뭐 선들은 거. 이게 y = fx를 따라가는 점이다 보니까 잘 봐 얘들아. 우리 도형의 방정식 했지? 자, 봐봐 얘들아.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y인 것인지 이걸 만족하는 점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돼? 왜 완전히 다를까? 이거는 그 함수의 그 깐깐한 규칙을 통과한 녀석이야. 그러니까 x 하나에 y 하나라는 걸 통과한 녀석이야.
그걸 통과한 녀석을 갖다가 점을 찍어놨다는 거야. 그 점을 모아놓은 싸그리 모아놓은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아무런 규칙이 없어요. 그냥 x랑 y로 이루어져 있다는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따지더라도 y 꼴 fx를 만족시키는 그래프는 절대로 x 하나에 y 두 개라는 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게? 좌표 평면상에 하나의 x에 점이 땅땅 찍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라는 것이 존재해야 안 해. 함수에서는 이게 함수의 그래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군데? 이거는 그냥 예지 얘들아. 그냥 이거지 얘는. 이들의 집합이지. 그냥 x, y는 x, y인데 이러한 애를 만족시키고 있는 거야.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대충.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뭐랬어? 포물선의 함수라고 그랬는데 포물선 방정식이라고 그랬어. 방정식이라고 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인 거야. 마찬가지로 니네가 이제 좀 이따 배우는 저 동글뱅이가 뭐? 이게 뭔 방정식? x 하나에 y 몇 개? 그러니까 원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의 규칙을 만족시키는 그 카테고리가 함수의 규칙 안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니네가 뭘 보면 니네가 중학교 때 존나 아무것도 이해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했던 짓거리 이지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이걸 끄어가지고 두 군데 만나는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기억나? 혹시 이런 행동을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얘들아, 자 선생님이 마지막 예제 하나 풀고 마지막 예제 하나 하고 얘기 끝낼게. 잘 봐.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집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x, y는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고 그래프죠.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을. 정답은 몇 번 몇 번? 1번. 또? 수빈은 뭐? 4번? 왜지? 전부 박수! 자, 지민이가 방금 왜지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뭐지? 이게 즉 0이라고 하는 녀석이 대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래프를 보니까 0에 점이라는 것이 찍히지 않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지? x에서 y로 대응이 일어나면 여기는 0도 누군가로 가야 될 텐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물론 하나의 x에서 두 군데로 대응이 되는 것도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x가 분명히 실수 전체라고 했는데 그 0이라고 하는 데서 점이 안 찍히는 것도 말이 안 돼.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거를 유리함수라고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유리함수 이야기할 때 그 집합 정의역 x는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게 함수이기 위해서는 대응되지 않는 녀석은 제거한 녀석만을 정의역으로 갖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정의대로 봐야지 기에 걸면 기거리고 코에 걸면 코거리입니다. 그럼 뭔 소리예요? 잘 봐야 들어. 얘들아 봐봐.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있다? 선생님 함수 안 된다면서? 될 수 있지. 왜? 공력을요. 자 이렇게 내가 정의할 거야. 분명히 그 함수 도형의 방정식 수식은 이지라로 생겼는데요. 공력을 1 이상으로 정의하래요. 사실상 여기는 안 찍히는 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그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에 따라서 막 복잡한 녀석의 수식들을 편집하는 것 같아요. 그 도형의 방정식을 풀로 점을 다 찍어보면 이렇게 점이 찍어지는데 여기가 1이나 치자. 근데 f가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이 y가 알고 보니까 이거래. 그럼 사실상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라고. 여기에 점이 안 찍히는 거라고. 왜? 공력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애초에. 그러면 이러한 녀석도 이러한 녀석도 분명히 y의 제곱이지만 이러한 녀석도 뭐예요? 사실상 x 하나에 y 하나로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녀석도.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반비례 함수 이런 식으로 니네가 말을 배웠고 또는 y는 x분의 1이라든지 선행학습을 통해서 유리함수라든지 니네 각가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나는 얘를 함수로 배웠는데 라고 했지만 함수가 아닌 이유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이고 분명히 함수가 안 될 것 같았을 때도 함수가 되는 이유는 공력이 1보다 크다고 제한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바라볼 때 정확하게 그 집합에서 집합으로 대응이 일어나는 한 번씩만 일어나는 그걸 만족하냐 안 하냐로 봐야지 함수의 수식은 fx가 가지고 있는 수식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원도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얘들아. 동글뱅이도 함수라고 볼 수 있다고. 반쪽만 잘라버리면 이거 함수야. 그래서 이 새끼 뭐예요? y는 루트의 1-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차별되면 제곱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1 나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은 아까 말했던 그 도형 있잖아. 높은 음자리표도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이거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왜? 다 잘라버리면 돼. 다 자르면 돼. 공력과 치역을 다 일일이 편집해버리면 돼.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 함수야. 그걸 우린 음함수라고 합니다. implicated function. 내포하고 있는 함수를 내포하고 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넓은 범주에서 내가 아까 전에 함수를 힘내? 이제 다 끝났어? 도형의 방정식은 사실은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 했던 이유가 도형의 방정식은 그래프를 찍어보면 함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 하지만 정의역과 공력을 적재적소에 편집을 하면 그들을 다 함수로 만들 수 있고 그 말은 곧 뭐다? 수식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함수의 효력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제부터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는 정의역과 공력과 치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그게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